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말고사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과학 2 2학기에 진행되는 과목의 목차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방학 특강 계획,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총 4개 파트로 진행이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화학하고 물리학이 조금 범위가 좀 많았고,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처음 바뀐 교과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차이가 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리학을 보면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하고 운동과 충돌, 요거는 세 번째 거는 아니에요. 잘못 들어갔는데, 이 두 개 내용이 작년에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였어요. 네. 실제로 작년에는 통합과학 전체 교과 과정 중에서 대략 한 70% 정도만 진행을 하고 30%는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보거나 하는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친구들이 3학년에 가서 수능을 봐야 하는 과목이라서 내용을 빠짐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기말고사의 물리 파트 전체 역학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 그 다음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해서 이제 신소재 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한 번에 묶여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인데,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들어간 거고, 거기에 이제 직권의 변화, 그래서 판구조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내용이 미래인 교과서하고 비상교과서의 이제 목차가 조금 다른데, 비상교과서를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요렇게 생명 시스템과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걸 하나만 딱 묶여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총 3개예요. 세포 소기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물질 이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화학 반응, 물질 대사, 이렇게 해서 3가지 내용이 함축된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시험지 문항 구성을 보시면 물리, 화학이 각각 8문항씩 총 25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각각 8점, 8점씩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4문항에 4점, 지구과학이 5문항에 5점, 그래서 25점 만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 개념 이해 관련 문제가 한 16점, 이게 총 16문항, 그 다음에 개념 응용에 7문항, 자료 분석에 해당하는 문항이 총 2문항,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상중하 비율로 보시면 과목에 상관없이 전체로 보면 상이 한 5문항 정도, 그 다음에 중이 6문항, 하가 14문항, 이렇게 진행이 됐고, 배점으로 보면 상에 대한 배점이 7점, 그 다음에 중이 13점, 하가 5점, 그래서 총 25점 만점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게 실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 4번이거든요. 몇 가지 화합물의 화학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나열한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1점, 1점짜리로 실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배점 자체가 1점, 2점이 가장 높은 점수였는데 1점, 1점짜리로 배점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브롬이나 수소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1대1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브롬이나 수소는 공유결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항은 절대 고민을 하면 안 되는 문항인 거고,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은 염화 마그네슘보다 음이온 1개당 결합한 양이온의 개수가 적다,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 브롬이나 수소에 대한 화학결합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화학식으로 써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화학식을 써야 되는 거고, 결합의 종류를 알아맞혀야 되는 거고, 물질의 특성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없어요. 따라서 학생들이 화학 파트 시험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 외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되게 좀 크고 외울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한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하나요? 이거예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외워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로 자질구레한 것까지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이거 디귿의 메탄올하고 에탄올인데 이거는 화학식을 학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통합과학 자체 내에는 화학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걸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물리학 같은 경우엔 전년 대비 난이도가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지 3년 차 되시거든요. 하나고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오시는 선생님이신데 첫 해는 문제가 되게 쉬웠고 그 다음에 조금 높아졌고 우리 친구들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2020년 초반까지는 물리 파트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시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리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물리학 파트 선생님이 오시면서 담당 선생님이 오시면서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문제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 하지만 이 두 물체가 충돌을 하는 그 순간의 상황을 본인이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힘의 방향에 따라서 계산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문제는 크기 값은 여기서 6n 이렇게 뉴턴 세크라고 부르는데 6뉴턴 세크라고 하는 크기는 줬어요. 근데 계산 방법에 따라서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일 거냐 플러스를 붙일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문제인데, 지구과학은 전년도에 비하면 수업 분량은 되게 좋았어요.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합과학을 기준으로 보면, 네, 어머님도 잘 갔다 한 번쯤은 갔다 오셨을 만한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저 안데스 산맥은 통과에서는 그냥 습곡 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습곡 산맥 아니고 화산 산맥이다,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용어대로 시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D 지역은 요 안데스 산맥이 있는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수렴경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호상열도하고 습곡산맥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호상열도하고 해구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해구는 있는 게 맞는데 호상열도는 없어요. 호상열도가 없는 대신에 화산산맥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다 외워야 문제를 깔끔하게 잘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지만 뭐 이게 어려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막상 푸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면 기본을 무시한 자 그 값을 대가를 요구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문제 어려운 거 더 주세요. 어려운 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를 다 하고 있느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 다 했어요? 그럼 선생님 문제 다 풀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꼭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써봐라.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써머리 해보셨잖아요. 친구들 지금 써머리 안 해요. 그럼 써머리 해보라고 하면 책을 보고 앉아서 베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디어 세대다 보니 그냥 영상을 보고 한번 보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조금 중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예상 평균 점수는 한 15에서 16, 25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상 등급 컷은 20에서 2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우학기라고 제가 이제 별명을 붙여놓은 건데, 이화외고 기출문제를 전체 한 5년치를 뽑아서 관련 문제들을 이렇게 풀이를 해서 학생들한테 일단 제공을 하고요. 근데 이 오른쪽은 이제 핵심 암기 노트라고 해서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걸 아이들한테 파일로 따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어땠니? 뭐 제가 제일 부탁하는 게 그거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뭐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오늘 전화번호 바뀌었는데요. 뭐 이러지 말고 제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대부분이 정리한 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많이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맨날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뭐 잘 봤다 못 봤다 이렇게 그냥 반반 정도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중 문항 정도 보시면 개념 완성 문제인데 개념 완성 문제를 확인할 때 이렇게 하나의 내용을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문제로 아이들한테 풀려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인데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학교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예측한 형태로 해서 문제를 파이널 문제로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본거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네. 이렇게 적중 문항이 있다. 다 넣으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안 넣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봐야지 남의 애가 시험 잘 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간단하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과 2에 대한 내용으로 잠깐 넘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단원은 주제가 3개의 주제로 묶입니다. 첫 번째가 변화와 다양성, 그 다음에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사회 이렇게 3개 파트인데 변화와 다양성에 지구과학하고 생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화학 이렇게 크게 내용이 3가지가 들어가고요. 환경과 에너지는 생물 파트에 대한 내용. 근데 여기에 생물과 환경, 생태계 평형은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남아있진 않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활용인데 다행히 이 두 번째 B에 보시면 발전과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전이 새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진 게 송전 과정에서 그 전력 손실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2학기에는 오히려 물리 파트가 되게 가벼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에 화학 파트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생명에서 생물 진화하고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조금 작년이랑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이게 개정교과가 되면서 수업하시는 범위라던가 내용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 많이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뭐 했어? 그러면 어디 나갔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면 필기한 걸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통과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들어봤거나 아니면 진짜로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한꺼번에 설명을 이렇게 묶어서 하시다 보니 아이들은 책을 펴놓고 있으나 어디를 나가는지 잘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받아서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통과는 이렇게 2학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과학과 미래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정교과에서.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아무도 수업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쪽은 네, 완전히 그냥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이 주가 돼야 되는 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너는 뭐 할 거니? 라고 얘기하면 화학 변화에서 화학 파트 하고요. 물리 파트에 조금 신경을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배정을 하고요. 산과 염기인데 뒤에가 하나가 이제 단원 이름을 쓰다 보니까 빠진 게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과생들을 한 번씩 키워보신 분들은 킬러 문항, 화원에서 킬러 문항 나온다라고 하는 그 단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험 문제하고 조금 다르세요. 학교 시험 문제가 그림 형태로 출제가 돼서 이 녀석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대상이 어떤 녀석이냐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 2주 정도 지금 잡고 있고 발전과 에너지원에서는 전자기 유도 파트에 대한 내용 하나 수업 시간에 애들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 짚고 막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4주 정도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성적 부진의 원인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 보면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자신감 부족.
그러니까 문과생 어문 계열의 친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크게 과학 파트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당연히 배웠으니 그걸 토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진 통합과학인데 중학교 때 내용을 전혀 모르니 그냥 백지 상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를 잘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비효율적 학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커요. 저 이제 지금 몇 년째 지금 금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서요. 저 파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언제 받냐면 금요일 날 아침에 받아요. 근데 그 친구는 숙제를 해갖고 와요. 그럼 언제 하겠어요? 학교에서 하겠죠. 학교에서 문제를 푸는데 풀어만 오지 채점은 하지 않아요. 원래 아이들한테 꼭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하면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채점을 한 뒤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그 틀린 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채점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암기가 안 되는 거죠. 금요일날 수업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날 아침에 과제를 하기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내용을 싹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보통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2시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50%를 까먹는다. 그러면 다음날 일은 가서 한 번쯤 읽어서 기억을 연장시키는 건데 그 이 두 개가 안 되다 보니 공부가 계속 꼬이기 시작하죠. 꼬이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은 점점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기본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남사스럽지만 제가 치마 입고 있어요, 어머니. 어때요? 아버지, 제 치마 괜찮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저는 미쳤나라고 얘기하시겠죠? 이걸 왜 바지라고 불러요? 바지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정의는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거조차 외우지 않으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국어나 역사나 이런 건 읽으면 해석이 되잖아요. 통과는 글자는 그림 아니면 뭐 그냥 글자인데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 정의를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중학교 과정부터 통과에 있는 내용 중에 관련 내용의 용어 정리는 무조건 하자. 그리고 그 용어들이 변환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밀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 질량당 부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나오죠. 그러니까 정의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데 정의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외우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한 용어와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기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심화 내용 한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일단은 겨울방학 때도 한번 쭉 다 시켜봤는데 기본 개념 자체를 외우지 않는 상황에서 심화를 해봐야 아이들은 이걸 언제 해?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자꾸 뒷걸음칠만 해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관련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통합과학에 나오는 지금까지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해서 용어 정리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이 두 가지를 기본 목표로 두고 총 4회 수업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혹시나 제 수업을 듣게 되시면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해주실 게 하나 있어요. 질문을 할 때 제가 바빠서 되게 귀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저 보통 새벽 4시에 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늘 수업 끝나고 만약에 오늘 수업이 있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12시거든요. 저 내일 북일고 수업하러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수업 준비 뭐 하고 하면 4시, 4시 반 이렇게 되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총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월요일날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있긴 해요. 밥 먹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 이렇게 잠깐 졸면 뭐 화면에 뭐 기억자만 막 한 100페이지 넘어가 있고 뭐 가끔 이러긴 하는데, 무조건 모르면 질문이에요.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줌 클리닉으로라도 1대1로 클리닉을 진행을 해서 점수나 이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데,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 6주차에 한 학생이 선생님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 데리고 목요일이구나. 목요일날 저녁에 새벽 2시까지 클리닉 했어요. 1대1로. 거의 3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다. 모르면 당연히 모르니까 학원에 오는 것이고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니 물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자꾸 이렇게 북돋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